죄송하지만 여긴 금연입니다. 담배는 삼가주세요. 청소 직원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다. 하지만 박진우 과장은 그 말을 완전히 무시했다. 보통이라면 여기서 대화는 끝났을 것이다. 누구든 그에게 밉보여서 생길 문제를 피하고 싶어 못 본 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청소 직원은 달랐다. 죄송하지만 금연 규칙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녀가 다시 한번 주의를 주자 박 과장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아, 진짜 끈질기네. 그는 짜증을 터뜨리듯 들고 있던 잿더리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무릎 꿇고 손으로 주워. 안 그러면 너 따위 당장 잘라버릴 테니까. 내 이름은 김민준. 피닉스 제약에 근무하는 35세 직장인이다. 5년 전 회사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신약 출시 프로젝트의 팀장으로 발탁된 나는 그 성공이 내 출세의 열쇠라고 굳게 믿었다. 책임감이 강하고 후배 지도에도 열심이었던 나는 가진 모든 힘을 쏟아부어 팀을 이끌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매일의 압박감은 컸지만 그래도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이 약이 출시되면 많은 환자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로젝트 막바지에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다. 신약 임상시험에서 일부 피험자에게서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이게 과연 허용 범위일까? 나는 자료를 몇 번이고 다시 검토하고 전문가 팀과 논의를 거듭했다. 하지만 신중하게 검증을 진행할수록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이대로 출시를 강행하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렇게 판단한 나는 경영진에게 출시 중단을 건의했다. 하지만 그 결정이 빌미가 되어 나는 팀장 자리에서 쫓겨났다. 프로젝트는 내 손을 떠났고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한직으로 밀려나 있었다. 그때까지 짊어지고 있던 책임감과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감각. 그 느낌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 후 5년, 내게 주어지는 일은 잡무뿐이었다. 신약 개발과 관련된 일은 전혀 없이 회사 구석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김민준 씨, 오늘도 복사만 하고 계세요? 의자에 앉아있는 내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박진우. 지금은 과장이 되어 과거 내 자리에 앉아있는 남자다. 과장으로 승진하고 나니 일이 너무 바쁘네요. 민준 씨처럼 한가한 입장이 부럽습니다. 박 과장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내 어깨를 툭 쳤다. 나는 한가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맞받아치고 싶었지만 이 상황이 분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런가, 앞으로도 열심히 해봐요. 박 과장은 뒤돌아서며 코웃음을 쳤다. 내 가슴 속에서는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들끓었다. 박진우 과장은 우리 회사의 중요 거래처인 대형 병원 원장의 아들, 전형적인 낙하산으로 들어온 아나무인 도련님이다. 입사 초기부터 그의 태도는 한결같았다. 무슨 일만 있으면 아버지 이름을 들먹이며 자신이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했다. 하청업체나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노골적으로 고압적이었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금세 기분이 나빠졌다. 우리 아버지가 여기 최대 고객인 거 알지? 그 말을 방패 삼아 아무도 그에게 대들지 못했다. 모두들 그와 엮여서 생길 피곤한 일을 피하기 위해 그의 오만한 태도를 못 본 척했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박 과장, 자네가 담당한 서류, 마감 기한이 한참 지났어. 어느 날 그가 내팽개친 일을 보고 한마디 한 적이 있다. 아, 그거요? 다른 사람 시키면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야. 이건 자네가 할 일이라고. 그의 태만하고 무책임한 업무 태도는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도 자기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바로 회피했다. 노력하는 모습은 조금도 보이지 않고 늘 남에게 의존하려 했다.
아, 귀찮게 구네, 진짜. 박 과장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나를 귀찮아하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건 단순히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를 위한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칸막이 안쪽에서 박 과장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진짜 어이가 없네. 그 기집애가 감히 날 차? 내가 누군지 몰라? 아무래도 단골 술집에서 마음에 들어 하던 여성에게 차인 모양이었다. 그는 짜증을 감추지도 않고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다. 이윽고 라이터 켜는 소리가 들렸다. 금연인 화장실에서 담배라니. 피곤한 상황에 마주쳤다고 생각하며 나는 칸막이 안에서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때 화장실 청소 직원이 들어왔다. 죄송하지만 여긴 금연입니다. 담배는 삼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다. 하지만 박 과장은 그 말을 완전히 무시했다. 보통이라면 여기서 대화는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 청소 직원은 달랐다. 죄송하지만 금연 규칙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녀가 다시 한번 주의를 주자 박 과장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아, 진짜 끈질기네. 박 과장은 문을 벌컥 열고 나오더니 짜증을 터뜨리듯 재떨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무릎 꿇고 손으로 주워. 안 그러면 너 따위 당장 잘라버릴 테니까.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대로 모른 척해도 되는 걸까?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러다간 큰일이 나겠다 싶었다. 망설임 끝에 나는 칸막이 문을 세게 열었다. 당신 적당히 좀 하지. 화장실에 울리는 내 목소리에 박 과장이 돌아봤다. 청소 직원 아주머니도 놀란 듯 나를 쳐다봤다. 뭐야? 박 과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한 듯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규칙은 지켜.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 하? 내가 왜 당신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예전처럼 내가 나서서 지적하자 박 과장의 기분은 순식간에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는 얼굴이 새빨개져 분노를 터뜨렸다. 야, 김민준. 아직도 네가 내 상사인 줄 알아? 박 과장은 코웃음을 치며 바닥에 흩어진 재와 담배꽁초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럼 네가 치워. 여기서 책임자인 척 했으니까 할 수 있겠지. 나는 이를 악물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손바닥으로 바닥을 쓸 듯 재를 긁어 모았다. 손가락 끝에 닿는 재의 까끌까끌한 감촉이 불쾌하게 퍼져나갔다. 그래도 나는 묵묵히 꽁초를 주었다. 헤헤, 하니까 되네. 박 과장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화장실을 나갔다. 정적이 흘렀다. 죄송합니다. 청소 직원 아주머니가 나를 보며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다. 저 때문에 괜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묻은 재를 털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이수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화장실 문을 열고 나섰다. 내게 굴욕적인 명령을 내리는 것을 박 과장은 진심으로 즐기는 듯했다. 그 후로 그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다. 내가 작성한 서류를 일부러 파쇄하거나 의미 없는 잡무를 떠넘기고는 모두 앞에서 면박을 줬다. 김민준 씨, 이거 내일까지 끝내줘요. 그가 아무렇게나 던진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다. 이건 박 과장님 업무잖아요. 과장 명령이야. 싫으면 회사 그만두든가. 그리고 마침내 나는 지방 발령을 받았다. 김민준 씨, 다음 달부터 지방연구소로 발령났어. 박 과장의 목소리는 유난히 가벼웠다. 제가요? 그래, 여기 있어봤자 도움도 안 되잖아. 회사의 누구도 이 부당한 처사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나를 지켜볼 뿐이었다. 망연자실에 있던 그때 나에게 내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사장실로 오라는 호출이었다.
더 안 좋은 소식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사장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다. 바로 그 청소 직원 이수연 씨였다. 이수연 씨.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민준 씨. 저는 이수연, 이 제약회사의 차기 사장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리 회사 내부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일부러 청소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녀의 다음 말에 내 귀를 의심했다. 해고? 네, 당신은 이제 이 회사에 없는 편이 좋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만요, 제가 왜... 부당한 대우에는 익숙했다. 하지만 이제껏 헌신해온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버려질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 민준 씨의 마음 이해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의 판단이에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회사가 판매한 신약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됐어요. 그건 과거에 민준 씨가 담당했던 프로젝트의 약입니다. 그녀의 말이 무겁게 나를 짓눌렀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설마 당신은 당시 심각한 부작용을 이유로 약의 출시 중단을 주장했죠. 하지만 그게 경영진의 눈밖에 나면서 프로젝트에서 배제됐어요. 그리고 결국 그 약은 출시됐죠. 맞나요? 나는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문제가 그 약의 부작용은 해결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시된 게 아닙니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실제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이르지 못했어요. 단지 일시적인 데이터 조작으로 해결된 것처럼 꾸몄을 뿐이에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데이터 조작이라니. 민준 씨도 알죠? 새로 프로젝트 팀장이 된 박 과장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이 임상시험에 협력했다는 사실을요. 박 과장의 아버지, 대형 병원 원장. 그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나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당시 별다른 실적도 없던 박 과장이 팀장으로 발탁된 것에 의문을 품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병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는 명목으로 프로젝트를 밀어붙였다. 그리고 그 실적을 무기 삼아 승진까지 한 것이다. 그렇다면 박 과장 아버님의 병원이 맞아요. 임상시험 데이터를 조작해서 부작용을 없던 일로 만든 거예요. 그녀의 말이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 정보는 이미 일부 언론에서 냄새를 맡았어요. 세상에 알려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수연 대표는 조용히 말했다. 결국 회사가 더는 숨길 수 없게 된 거군요. 네. 그래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현 사장은 해임되기로 결정됐어요. 그리고 주주들의 뜻에 따라 기업 회생 전문가인 제가 차기 사장으로 오게 된 거고요. 그녀의 눈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기업 회생 전문가로 알려진 그녀가 이 회사의 키를 잡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나에게 해고를 통보한 의도는 무엇일까?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해고하시는 겁니까? 그녀는 표정을 조금 풀며 부드럽게 말했다. 회사는 이제부터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될 겁니다. 그 전에 빨리 회사를 나가는 편이 민준 씨에게 더 좋아요. 네? 이건 그때 저를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이에요.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고 이직도 빠를수록 좋잖아요. 어서 여기서 나가는 게 좋을 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한없이 다정했다. 하지만 그 말은 마치
내 미래를 이미 다 결정해버린 것처럼 들렸다. 나는 주먹을 다시 쥐었다. 이제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다. 이수연 대표는 나를 가만히 바라봤다. 죄 없는 직원들을 버려두고 저 혼자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막지 못했던 책임도 제가 지고 싶습니다. 내 말을 들은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바보네요. 어깨에 힘이 쭉 빠지는 듯한 어이없어 하면서도 어딘가 기뻐 보이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협력해준다면 기쁠 거예요. 아주 힘든 길이 되겠지만 견딜 수 있겠어요? 나는 잠시 생각한 뒤 농담처럼 대답했다. 화장실 바닥에 무릎 꿇고 청소하는 굴욕도 견뎠는데요. 뭘? 그녀는 쿡쿡 웃더니 이내 표정을 풀었다. 그럼 우선 식사부터 같이 할까요? 그렇게 그녀는 내게 식사를 제안했다. 식사 자리에서 나는 그녀가 왜 기업 회생 전문가로 불리는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회사를 경영 위기에서 구해낸 경험이 있었다. 과감한 인력 감축과 비용 절감을 단행해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한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기업에 스카우트 되었고 이후 수많은 기업의 회생을 도왔다. 사람들에게 원망도 많이 듣는 힘든 일이에요. 그녀는 와인잔을 흔들며 나지막이 말했다.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나요? 내가 묻자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다. 한번 맞게 되면 쉽게 놓지를 못해요. 당신처럼요. 그 말에 나는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다. 며칠 후 나의 지방 발령을 손꼽아 기다리던 박 과장의 미소는 절망으로 바뀌었다. 회사 로비의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피닉스 제약이 판매한 신약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수의 건강 피해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연구 데이터 조작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화면에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우리 회사 건물과 박 과장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박 과장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스마트폰을 귀에 바싹 붙이고 있었다. 몰라요, 아버지. 저도 지금 뭐가 뭔지 하나도. 그는 초조하게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낮게 말했다. 과장님, 신임 사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박 과장이 돌아봤다. 신임 사장?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나는 박 과장을 사장실로 안내했다. 그는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듯한 걸음걸이로 내 뒤를 따랐다. 이게 무슨 장난이야? 사장실 문을 여는 순간 박 과장의 얼굴이 경직되었다. 그곳에는 불과 며칠 전까지 그가 무시하고 굴욕을 줬던 청소 직원 이수연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청소 직원이 아니었다. 신임 사장으로서 이 회사의 운명을 쥔 사람이었다. 거기 앉으세요, 박진우 과장. 위험 있는 목소리가 사장실에 울렸다. 박 과장은 당황하면서도 그 말에 따라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이수연 사장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손끝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당신이 저지른 데이터 조작, 그리고 프로젝트 부정 운영에 대한 증거는 이미 모두 확보했습니다. 당신 개인의 책임은 결코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박 과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건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회사 방침도 있었고 윗분들도? 네. 그렇기 때문에 전임 사장을 포함해 그 결정에 관여했던 모든 임원은 해임될 겁니다. 그리고 그 뒷수습을 위해 제가 신임 사장으로 부임한 것이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다.
당신의 처우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한 장 넘겼다. 당신은 오늘부로 징계 해고입니다. 박 과장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자, 잠깐만요. 제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그녀는 냉정하게 말을 잘랐다. 설령 이번 일이 없었더라도 당신을 해고했을 겁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부모 빽만 믿고 제멋대로 구는 직원을 계속 데리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휙 소리와 함께 그의 해고 서류가 책상 위에 놓였다. 그러자 박 과장은 나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너 때문이지? 네가 신임 사장한테 이상한 소리 한 거잖아. 반성의 기미조차 없이 여전히 남 탓을 하는 모습에 나는 진심으로 질려버렸다. 당신한테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겠군. 나는 조용히 일어나 문을 열었다. 나가. 박 과장은 계속해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나는 말없이 그의 어깨를 밀어 사장실 밖으로 내쫓았다. 문이 닫히고 마침내 사무실의 정적이 찾아왔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고 다시 이수연 신임 사장을 바라봤다. 그 후 기존 경영진은 전원 사퇴했고 박 과장의 해고도 공식적으로 결정되었다. 회사는 큰 혼란에 휩싸였지만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수연 사장이 취임하고 나 역시 회사에 남기로 했다. 회사를 재건하는 길은 상상 이상으로 험난했다. 또 기사가 났네요. 이 사장이 테이블에 신문을 펼쳤다. 거기에는 피닉스 제약, 신뢰 회복의 길 험난이라는 제목이 실려 있었다. 언론의 집요한 추궁, 고객 이탈로 인한 매출 급감, 이를 메우기 위한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은 사내 불만을 키웠고 회사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사장님, 솔직히 힘듭니다. 서류 더미에 파묻힌 채 내가 중얼거렸다. 나도 지금껏 했던 일 중에 제일 힘드네요. 그녀는 농담처럼 웃었지만 그 눈에는 짙은 피로가 어려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해내야죠. 네, 해내야죠. 이 사장은 작게 미소 지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러 마침내 내외부의 비판도 잦아들기 시작했다. 회사는 간신히 위기를 넘겼고 재건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오래 걸렸네요. 이 사장이 책상에 몸을 기대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네,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요. 나도 서류를 덮으며 대답했다. 회사에는 예전 같은 무거운 공기는 더 이상 없었다. 과거의 혼란을 극복하고 회사는 확실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한편 박 과장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병원은 결국 파산했다. 문제를 외면하고 도망치기만 했던 불성실한 대응이 낳은 결과였다. 환자도 의료진도 모두 떠나버려 더 이상 경영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박 과장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는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혔다. 그는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오만하고 무책임한 성격은 변하지 않았고 비리에 연루되었던 과거까지 발목을 잡아 어디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한다. 인과응보죠? 이 사장은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이것이 그가 선택한 길의 결말이라는 것을 다시금 실감했다. 회사가 재건의 궤도에 오르면서 회사는 다른 기업에 매각되기로 결정되었다. 회사의 존속은 보장되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우리가 쌓아 올린 것들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 사장 역시 그 임기를 마치게 되었다. 마지막 식사 자리는 조용한 분위기였다. 그녀는 늘 그렇듯 와인잔을 손에 들고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이걸로 제 일은 끝났네요. 그녀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다음 일은 정해지셨습니까?
내가 묻자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벌써 다음 회사는 정해졌어요. 여전히 바쁘시네요. 그렇죠. 하지만 당신과 함께 일할 수 없게 되는 건 솔직히 좀 아쉽네요. 나는 와인잔을 들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부드럽게 웃었다. 민준 씨라면 어디에 가도 잘 해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당신도 앞을 보고 나아가세요. 그 말이 왠지 모르게 가슴 깊이 울렸다. 나는 그녀를 향해 잔을 살짝 들어 올렸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능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그녀. 하지만 그 강인함 뒤에 감춰진 피로와 망설임이 나에게는 보였다. 이수연은 이제 내게 단순한 상사가 아니었다. 내가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당신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에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네, 사장님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조금 더 같이 일하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그녀는 조금 놀란 듯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드물게 뺨을 붉히며 작게 미소 지었다. 글쎄요. 와인잔의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쓸며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실 저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신을 모우스컷이 돌봐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 말에 나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거 참 든든하네요. 그녀도 쿡쿡 웃으며 잔을 가볍게 들어 올렸다. 그럼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나도 잔을 맞부딪히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의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다.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되든 나는 이제 결코 혼자가 아니다.